백신 접종 현황 먼저 보고 갈게요. 야, 지금 접종 완료자 66.73%, 67일 사실상, 그리고 1차 접종자는 78.90, 사실상 이제 80 정도 됐고요. 지금 12세부터 16세까지는 접종 예약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10대들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를 뭐 의무적으로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백신 패스에도 10대 이하는 포함을 안 시킬 거라고 그래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젊을수록 뭐 부작용이 심하다는 데서 지금 이번에 맞춘 게 6.8%? 그 16세부터 18세 이 사이 있잖아요. 6.8%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보면 아까 이 숫자가 나왔지만 실제로 20대 이상이 되면 거의 한 85% 이상 90% 가까이 맞았다고 합니다. 맞는 이런 예, 상황이었고요. 자, 백신 접종 현황이었고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위드 코로나의 가장 적당한 대통령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홍준표. 자, 한번 찍어보세요. 1번. 예, 예. 아주 단순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1번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1번이고 이재명 지사는 경선에서부터 1번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러네요. 그 운명적인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위드 코로나 시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정부의 국가의 존재 이유를 알려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위에 지금 뭐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이 국정감사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국정감사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막 여론조사 공정 같은 데서 나와갖고 이재명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다 나오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믿지 마시고요.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지켜보시면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 공정은 정말 이것들은 거의 양아치급이에요. 이게 극우단체가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섞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자 미국이 드디어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랑.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직접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소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중이다, 이 정도 선에서 표현을 했었는데 종전선언을 직접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그 담당자가 성김 그 대북 특사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손해볼 것 없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그 보장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종전선언을 또 한 번 제안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언론이랑 할 수 없는 기레기들이 대답 없는 미국, 대답 없는 북한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지금 화답을 했죠. 종전선언 예. 괜찮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화답을 하면 사실상 중국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또는 중국 포함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은 답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이간질을 해왔었는데 미국께서 지금 종전선언에 관련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가 지금 뭔가 하나씩 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 넘어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좋겠다. 종전선언은 안 됐으면 좋겠다. 남북이 계속 이런 갈등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뒤에 해달라고 한 뒤에 합시다라고 한 뒤에 서훈 안보실장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셜리반을 만나고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만나고요. 하면서 다방면에서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종전선언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미국이 답을 한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국가 간에는 특히나 이런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 대통령이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측은 북한에서도 이미 서로 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또는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해야겠네라고 느끼는 어떤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하고 싶지만
그냥 뭐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합시다라고 연설만 하니까 거기에 그럼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마지못해 나오는 것 같은 뭔가 서로 간에 명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그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종전협정을 하게 된다면 그 종전협정 당사국 중에 하나인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에 종전협정까지 이게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큰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임기를 2번 끝내고 이제 30년을 바라보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중국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북의 종전선언을 통해서 그걸 중국이 이제 이끌어서 그 베이징 올림픽 그 개최 시기든 개회 시기든 폐회 시기든 언제든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함께 손잡고 러시아 대통령까지 같이 참여하는 이 그림을 만드는 게 시진핑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한 것이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도에 그 판문점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대형 사고. 대형 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소리 안 나게 하는 건데. 항상 사고는 그렇게 나죠. 방송 중입니다. 네. 참, 자, 그리고요, 최유미 서울시 의원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서울시가 따릉이 신규 도입을 중단한다고 해요. 소위 말하면 박원순 지우기인데, 앞으로 예산에 따릉이를 새로 구입한 예산 아예 없애버린. 그리고 지금 서울시청 근처에도 따릉이 없애버렸죠. 전시했던 따릉이를 이미 철거한 지 오래됐고요. 굉장히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철학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을 공동체, 마을을 살리는 거, 그리고 주민의 자치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공유하는 것.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했었거든요. 그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공유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서울 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따릉이 정책이었거든요. 5월 달에 300만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용자 300만. 이용자가. 저도 따릉이를 가끔씩 이용을 합니다만 이거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 쓰되 새로 구입 안 해. 따릉이 안 할 거야. 다른 시도는 서울시의 따릉이를 보고 전라도 광주만 해도요. 아시죠? 자전거 이름이 타랑깨. 아, 좋아. 이렇게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예.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박원순 거니까 안 할래. 딱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던 그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얘는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서울시 준비를 하나도 없이 대장동굴 지가 준비해가지고 뒤에 판넬에다가요 컨닝하다가 들렸어요. 잘 몰라갖고 얘 대장동 몰라. 그러니까 자기 대장동권을 만들어 와가지고 뒤 배경에다가 컨닝하다가 이걸 걸려가지고 또 엄청 그 창피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이 정신머리가 어디에 지금 박혀 있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이게 이 대선판에서 자기가 끼지 못해서 뭔가 굉장히 아쉬운 그런 느낌을 풀풀 풍기고 있는데 이 따릉이가 이번 해에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 예산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질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그 또 다음번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세훈이 지발등 찍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무상급식 건으로 오세훈 시장이 사라졌잖아요. 왠지 이번에는 따릉이 건으로 인해서 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이라던가 이런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택시나 버스를 타기 애매한 구간에서 예. 지금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올해만 해도 36%가 증가를 한 상황에서 오세훈이 지금 한다는 게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득권 입장에서 봤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 다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용자가 늘어서 건당 운영비도 2,123원에서 917원으로 완전히 감소가 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걸 없앤다는 거는 그냥 개인 욕심에 의한 것일 그러니까 뿐이고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사업을 축소하겠다, 뭐 확대하겠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용자가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 안 했다는 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그러니까 이 집단이 겁니다.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따릉이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대중교통망에서 따릉이가 인기를 얻었던 거는 타고 다시 돌아와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반납할 때 방송 이게 반납만 해주면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망들이 제대로 갖춰지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사실은 수익이 안 나니까 더 이상 예산 투입하지 않겠다 이런 근데 짓이잖아요.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죠 이런 거. 어. 저 근데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거기다가 이 따릉이 같은 사업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대도시에 대부분의 그 국가 대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특히나 북유럽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이런 따릉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중교통의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한테는. 예. 자, 알겠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세요. 오세훈이 따릉이 없앤단다 이렇게 알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우리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구독자 숫자가 46만 명이 정확히 찍혔을 때 느끼는 이건 캡처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왜 보통 이거 딱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네. 나한테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예, 예. 46만 땡땡땡땡땡 명. 제가 바로 capture해가지고 지금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46만 7,890 뭐 0명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한 숫자가 나타날 때는 또 꼭 보여드릴게요. 46만 돌파했고 여러분들 뭐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50만에 4만 남았다 이제. 자